정말 심한 수족 냉증으로 인해서 평소 고생하시는 한 분께서 이게 과연 모세혈관의 이상은 아닌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금은 포근한 겨울 날씨인데도 단단히 챙겨 입어 눈에 띄는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모세혈관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는 함경임 씨. 베딩에 머플러, 두꺼운 바지까지 완전 무장을 하셨네요. 장갑도 이렇게 2장씩 껴야 되고요. 양말도 꼭 2겹 신어요. 허리는 이렇게 복대하고 무릎에는 보호대 차고 이래도 손발이 시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몸이 더 시려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직접 손을 잡아봤는데요.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도 손이 차갑네요. 네, 차가워요. 손발이 매우 차갑고 전신 관절이 시린 증상이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몸이 찼어요. 겨울에만 손이 시린 게 아니고 삼복 더위에도 손발이 차요.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닐 정도예요. 제가 유독 추위를 심하게 많이 타서 저는 추운데 주변 사람들은 덥다고 하니까 곤란할 때도 많아요. 사계절 추위를 타는 증상 외에도 함경임 씨를 괴롭히는 또 다른 증상들. 몸이 차서 그런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특히 겨울에는 체기가 심하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찬물은 절대 못 마시고요. 항상 뜨거운 물을 마셔야 속이 좀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또 항상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보니 몸에 담이 잘 결리면서 근육통이 자주 생기고 다리나 발바닥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아, 다리야.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피로감이 몰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요. 몸이 너무 차갑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까 나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냉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나아지질 않네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는 함경임 씨. 정말 묻고 싶은 점이 있다는데요. 평생 손발이 시리고 소화 잘 안 되고 몸이 쑤시는 채로 살아왔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례자분의 고민을 듣고 나서 어머 나랑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사례자분이 장갑을 딱 벗었을 때 손의 색깔을 봤더니 얼굴색에 비해서 굉장히 하얗기도 하던데 한의학적으로는 일단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사실은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가 한의원에 방문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입니다. 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 손발이 굉장히 차고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시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보시게 되면은 꼭 손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같이 고려해서 살펴보면 좋은데 사례자에는 증상을 비춰봤을 때 손발만 찬 게 아니라 비위의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서 전신 순환이 떨어지는 아마도 체질적으로 보면은 소음인 계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례자는 손발도 차지만 일단은 소화 흡수 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에너지 생성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전신 효율이 떨어지면서 피로도 굉장히 잘 느끼고 그러면서 근육통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손발이 찬, 배도 차고 손발이 차고 전신이 찬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손발이 찬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도 하셔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비위의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치료나 생활 습관도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전신이 차고. 아니 정말 저도 그런데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그러시거든요. 이런 통증을 정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내가 모세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네. 조갑 주름의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조갑 주름은 요 손톱 밑에 이 피부 이 부분이거든요. 아. 이 부분을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손톱 아래에. 네, 예. 정상에서는 이렇게 한 1mm당 한 7개 내지 8개의 모세혈관이 보이는데 모양이 보면 기찻길처럼 이렇게 평행되면서 예쁘게 곧게 서 있죠. 이게 네. 정상 모양인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개수가 좀 줄어들고 약간 바른 모양이 아니라 그 삐뚤어진 꼬불꼬불한 모양이 됩니다. 당뇨가 생기게 되면요.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늘어난 이 혈관들이 좋은 혈관들이 아니라 불량 혈관들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인 전신경화증이 되는 경우에는 모세혈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서 빨갛게 끝에 이렇게 마치 성냥개비 끝 모양처럼 변화가 그렇네요. 오지요. 그리고 혈관 자체도 굉장히 꾸불꾸불한 이런 모양의 변화들을 이 혐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사례자분께서는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첫 번째 감별해야 될 거는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생기기 전에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는데 이 수축 정도가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나서 정말 차갑고 심한 경우에 시퍼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 없는지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류마티스 질환이 아니고요. 약간 체질적으로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추위에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추위에 노출됐을 때 열을 만드는 기구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근육이 많은 분들을 저는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최고의 핫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승훈 교수님께서요. 이렇게 손발이 시리고 저린 분들이 계속해서 눌러주면 좋은 지압점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려요. 아이고 저려요. 아이고 쑤셔요. 알려주시면 항시 누르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손발이 많이 모세혈관 순환이 떨어지면 차게 되는데 네. 바로 손발의 중앙에 있는 지점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손을 보시게 되면은 네. 손을 편 상태에서 가볍게 살포시 지으시면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네.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요? 네, 네.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소부라는 혈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네. 펴보시면은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이 지점입니다. 이 아. 소부라는 혈자리는 네. 뭐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모든 혈자리 중에서 불이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부 혈자리를 반대편 손으로 지그시 여기를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몇 초 좋습니다. 누를까요? 한 5초 정도를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네. 좋고요. 이거 너무 세게 누르면 손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네. 아프신데 네. 한 30% 정도의 힘으로 5초간 지그시 꾹 눌러주십니다. 네. 벌써 손이 좀 붉어지시는데 이걸 네. 떼주시면은 손에 화끈거리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예,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오,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고 있네요. 네, 자주 해주시는 게 보이나요? 좋고요. 뭐 빨개지긴 했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새끼손가락 쪽부터 빨개지긴 하네요, 보니까. 네, 이 자리가 네.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발에서 네. 발이 시린 분들 같은 경우는 발도 시려요. 네, 발 같은 경우는 소부처럼 가운데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바로 발을 한번 보시면은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발은 3분의 1로 나눴을 때 네. 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네. 이 지점을 우리는 용천이라고 하는데 찾기 어려우면 발을 한번 오므려 보실까요? 오므릴까요? 네, 그럼 쏙 들어가는 오. 바로 용천혈. 요 부위. 네, 네. 이 부위. 용천혈도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겁니다. 네. 이 부위는 반대쪽 무릎에다 다리를 올리시고 네. 엄지손가락으로 양쪽으로 꾹 누르셔도 좋습니다. 몇 초 누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간 꾹 누르시면 좋은데 네. 용천혈 하면은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예전에 우리가 결혼식 네. 때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발바닥을 부거나 몽둥이 네. 이렇게 때렸죠. 그랬어요? 그만큼 혈액순환에 도운 자리고요. 네. 이 용천혈이나 소부혈은 그만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졸도하거나 실신했을 때 구급혈로 눌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꾸준하게 눌러주시면 말초 혈액순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아니, 겁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지압을 했는데 네. 발바닥이 따끈따끈해지네요. 네, 주먹으로도 한번 이렇게 툭툭툭 한번 쳐보실까요? 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발이 화끈거리면서 혈액순환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네. 시원합니다. 배워봤습니다. 용천혈까지 알아봤고요. 이승훈 네.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전효실 씨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자, 또 이번엔 있죠? 네. 손발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법 김선우 전문가 모시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실게요. 자, 일단 일어나 보시고. 네. 네. 자, 우리 이 운동도 물론 좋지만요. 이 부드러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서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쫙 한번 펴보세요. 쫙. 네. 자, 피면 손바닥이 늘어나면서 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손바닥 자체에 혈액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엄지 두덩이에 있는 요 가장 큰 근육을 네. 무지외전근이라고 하는데 네. 이 근육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네. 꾹 눌러주시고 다시 위로 위로. 쭉 눌러주시고 시원하다. 마사지는 지압처럼 오랜 시간을 누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3초 정도씩 3초 정도. 꾸준히 눌러주시면서 엄지손가락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자, 제 엄지손가락 끝을 보면 빨갛다 못해 막 파라려고 그러죠. 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이고 요 바깥쪽에는 소지외전근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네. 근육이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줘요? 네, 3초간 꾸준히 눌러주시고 또 다시 윗부분을 꾸준히 눌러주시고 선생님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한번 네, 다시 짚어주실 자 수 있나요? 요렇게 네. 눌러주시고 네. 네, 점점 손가락을 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우, 시원하다. 네, 마디마디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끝까지 쭉 눌러주시게 되면 네. 손끝에 이렇게 빨갛게 혈액이 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빨개졌어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손바닥을 펴고요. 펴고. 엄지 쪽 큰 근육, 그다음에 네. 새끼손가락 쪽 약한 근육, 여기를 네.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실 때 예, 손가락 끝에 있는 말초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거 네, 알려드렸고 네. 이번에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네, 네. 발도 엄청 시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발바닥은 네. 한번 앉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앉아볼까요? 네. 자, 한쪽 다리를 쭉 펴고요. 네.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발끝을 정강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요? 네. 네. 근데 이게 혼자 이렇게 당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손으로 끝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자, 저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뒤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킬레스건 있죠? 아, 뒤쪽이요? 네, 네. 아킬레스건을 꼬집듯이 꾹 3초간 눌러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한 1, 2cm 정도 위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꾹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꾹 눌러주고 자, 이거는 다시 내려갈게요. 밑으로. 다시 밑으로 네. 내려가면서 꾹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꾹 눌러주시고 아, 이거 신기하네요. 네. 눌러준 것 뿐인데 시원해요. 네, 평소에 아킬레스건이 과하게 수축할 일이 많고요. 네. 발바닥 족저근 쪽으로 혈액을 잘 보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혈관을 잘 마사지를 해주면 우리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발목이 약해서 자주 삐고 지나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주 해주시게 되면 네. 이 발가락 쪽에 있는 말초기관에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의 근육에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집에서 자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시원하네요. 네, 꼭 TV 눌러주세요.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냥 따라해보시면 되게 눌러주세요. 시원하실 거예요. 네, 잘 아주 배워봤습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